여러분의 말 못할 법률 고민을 속 시원히 풀어보는 친절한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단비 변호사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사례 먼저 이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기사님, 목적지까지 좀 부탁드립니다. 같이 타는 거 아니었어요? 술 취한 손님만은 못 태워요. 집 앞에 가족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좀 부탁드릴게요. 그거 참 안 돼요. 당장 내려요. 예, 이런 식으로 승차 거부가 이루어진 상황이죠.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런데 이런 경우는 그 사실은 양쪽에서 할 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제 승객분들께서는 승차 거부다 주장할 수 있고, 택시 운전사 입장에서는 아니 만취해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있는 사람을 태우는 거는 거부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막 맞붙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예리하시네요. 예. 제가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많은 승객분들이 승차 거부는 불법이다. 알고 계시죠? 승차 거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택시발전법에 따르면은요, 택시 운수 종사자, 즉 택시를 운전하시는 기사님들이 할 수 없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일명 승차 거부예요. 이런 승차 거부를 하면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느냐? 일명 택시 승차 거부 삼진 아웃제라는 게 있는데요. 자, 1차로 승차 거부를 할 때는 과태료 20만 원, 2차일 때는 과태료 40만 원에 30일 자격 정지고요. 3차 승차 거부까지 하게 되면 삼진 아웃이죠. 즉 택시 운전 자격이 취소되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지금 보니까 60일 사업 정지에다가 감차 명령에다가 게다가 개인 택시일 경우는 180일이나 운행 정지. 와, 이거 굉장히 센 건데.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택시 승차 거부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가 있는가 궁금하실 텐데요. 국번 없이 120번에 신고를 하실 수가 있고, 신고를 할 때에는 내가 언제 승차 거부를 당했는지 시간, 그리고 어디서 했는지 장소, 그리고 번호를 특정을 해야겠죠.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좋고, 혹시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사진 같은 것도 좀 찍어두시면 좋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사례, 만취한 승객이었잖아요. 맞아요. 만취한 승객이고 이 승객이 어디로 가는지 본인 스스로는 알지 못한 이런 승객을 우리가 거절을 했을 때에도 승차 거부인가 궁금하실 텐데,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경우는 승차 거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택시 승차 거부의 기준이 있어요. 기준에는 어떠한 것이 승차 거부이냐, 여객에게 행선지를 물은 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승차를 안 시키는 경우. 우리가 보통 아저씨 어디 가세요? 그래서 광화문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이제 승차 거부가 되는 거고, 중도에 내리게 하거나 아니면 빈차 표시등을 끄고 다니거나 이런 게 다 승차 거부인데, 문제는 여기에 예외가 있어요. 승차 거부에 대한 예외 기준이 있는데, 그 예외 사항을 우리가 한번 보면 1번 딱 우리에 해당되는 거죠. 만취해서 영업방해를 하거나 또는 행선지를 말하지 못하는 승객에 대한 거부한 경우는 승차 거부의 예외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너무 술이 취해서 우리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제대로 말도 못하고 행선지도 말 못하는 거. 그럴 경우에는 택시기사님은 정당하게 승차 거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재되는 대상이 아닌 겁니다. 여기 보니까 위험 물질을 갖고 있거나 혐오 물질을 수반 중인 승객도 거부를 할 수 있으니, 실제로 만취해 있는 승객이 혐오 물질이나 위험 물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몸속에 혐오 물질. 왜냐면 그냥 토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 이런 부분을 갖다 거절할 수 있다면 아까 그 상황, 그 상황은 그러면 결국 거부할 수 있다. 그렇죠. 정당한 승차 거부인 거죠. 그래도 어쩔 수 없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아까 혐오 물질 얘기했지만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탔어요. 탈 때는 좀 그래도 행선지 이런 건 다 얘기했어요. 근데 갑자기 멀미가 난다 그러더니 구토를 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 이럴 경우가 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경우 때문에 많은 다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택시 운송 약관이 있는데, 이 운송 약관에 따르면 차량 구토 등을 해서 오염을 하는 경우 있죠. 그럼 오염하는 경우에는 15만 원 이내의 세차 실비, 그러니까 거기 차를 다시 세차해야 되기 때문에 세차 실비와 영업 손실은 뭐냐면 그동안 운행을 못 하잖아요. 운행에 대한 그런 영업 손실 비용을 달라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택시 운송 약관이에요. 법이 아니고 택시 운송과 관련된 일방적인 약관이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승객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본인이 술 좀 많이 먹었다, 아니면 멀미를 좀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좀 관련된 물품을 좀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봉지라든가. 검정 봉지. 네, 그렇죠. 필 검정색에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물을 파손했어도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고, 또
하차를 거부한다거나 그럴 때는 당연히 또 영업 손실 비용들 그렇죠. 챙겨줘야 되는 거. 이거는 뭐 약관이라고 해서 뭐 너무 심하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사실은 택시 운전사도 사람이고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근데 요거 있잖아요. 네. 요금 지불을 거부하고 도주했을 때 5배나 받는 거. 그러니까 야, 이건 좀 센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게 약간 드는데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임 승차나 요금 지불을 거부하고 도주해서 잡혔어요. 그럼 당연히 당해 운임은 부과하는 건 맞죠. 당연히 지불해야 될 운임이기 때문에. 근데 기본 운임의 5배 부과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이제 벌과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벌금과 같은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택시 운송 약관이기 때문에 이것이 강제력이 없어요. 그리고 약관법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은 또 무효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5배씩은 좀 5배 같은 경우는 조금 어느 정도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소송을 근데 소송하기에는 너무 금액이 작아서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런 부분도 궁금해요. 네. 바가지 요금. 바가지 요금. 특히 분명히 가까운 길이 있는데 먼 길로 돌아가가지고 엄청나게 돈 내라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특히 외국인 손님들이 많은 경우들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택시발전법에 따르면 택시 운수 종사자, 즉 택시 기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부당한 운임이나 요금을 받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법에 따라서 제재받게 되어 있고요. 과태료를 부과받게 돼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요금을 청구하는 것들은 운전사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인데 근데 왜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지 참 궁금해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또 기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는 길을 먼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기사님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기사님들이 이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부당한 운임을 요구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산콜센터, 서울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다산콜센터에 전화를 하시면 돼요. 120번. 그 자리에서 바로 120번. 그렇죠. 그리고 그 이외의 지역 같은 경우는 해당 시군구의 담당 부서가 또 별도로 있거든요. 거기에 연락을 하시면 되고 문제는 얘기할 때 내 출발지는 어디였고 내 목적지는 어디였고 운행 시간이 총 얼마가 걸렸다. 그리고 나중에 금액을 입증하기 위해서 영수증 같은 것을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긴 요즘에는 영수증이 바로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갖고 있으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영수증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요. 카드 계산을 하면 결제 문자 오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도 증거로 제출하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금 지불 문제로 사실 감정이 상하게 되니까 그 현장에서 막 다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이제 폭행과 관련된 그런 이 시비가 벌어질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나요. 운행 특히 그냥 일반 폭행죄가 아니에요.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서 폭행을 가하면은요. 그러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여기에다가 만약에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다, 다쳤다라고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이게 3년 이상만 써 있죠. 3년에서 30년인 거예요. 아유. 굉장히 가중된 처벌이고 이것은 택시기사님뿐만 아니라 버스기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택시기사 막 함부로 때리고 그런 사람들 큰일 나요. 택시 기사님들이 마음이 착해서 그렇지. 자, 그런데 택시 기사님들 중에서 범죄자가 있을 경우가 있잖아요. 최근에도 그러시고요. 이제 택시 운전기사님들 중에서 일부, 아주 일부 이제 나쁜 극소수의 범죄가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영화를 있어요.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악마를 보았다 이런 영화에 보면은 택시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범죄에 대한 것을 예방하는 수칙이 있는데 첫 번째로 택시 번호를 가족이나 친구에게 통보해야 돼요. 본인 스스로. 아니면 태워주시는 분이 통보하는 게 좋고요. 택시 번호판에 아바사자 앞에 번호 있죠. 아바사자만이 적법한 것입니다. 만약에 아바사자 있는 것이 아닌 번호다라고 하면 절대 타지 마시고요. 나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112에 신고하셔야 되고 여성분 특히 뒷좌석에 탑승해야지 범죄로부터 안전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저는 저 4번 꼭 하거든요. 타면은 택시 면허증과 운전기사님 사진이 앞에 붙어 있어요. 오른쪽에. 그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서로 다르면 무섭죠. 무섭죠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뭐 어떤 무서워요. 행동을 하라는 그런 건 아니군요. 확인하시고 타셔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사람 왕래가 잦은 곳에서 밝은 곳에서 하차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의 사례 한 줄로 좀 정리해 주시죠. 네. 택시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운송수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사님들뿐만 아니고 택시를 이용하시는 승객 둘 다 안전하게 그리고 서로 예의를 지키면서 이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도 오늘 시청자들은 무섭죠만 생각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좀 듭니다. 지금까지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